집을 보러 갔다가 이제 문은 두들겼는데 조폭 아저씨가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 소유하신 게 네. 총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지금? 주택 기준으로는 그래도 한 10개 이상은 되는 것 같고 토지는 한 2,000평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40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윤영필이라고 하고요. 지금 뭐 유튜브도 게으른 연필이라고 운영하고 있고 지금 에어비앤비도 하고 있고 온라인 쇼핑몰도 하고 있고 부동산 경매도 하고 있고요. 뭐 강의도 하고 있고 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재테크랑 네. 좀 투자 전문, 돈을 굴리는 방법에 대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자산 투자도 그렇고 현금 흐름 만드는 것도 그렇고 뭐 소액으로 어떻게 하면은 돈을 불릴 수 있나 그런 거 위주로 좀 많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 네. 제가 여기 그냥 개인적으로 보는 이 옥션 사이트예요. 탱크 옥션이라고 옥션 사이트인데 네네. 경매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매일매일 나와요. 네. 공고 사건이라고 하면은 오늘만 보더라도 지금 한 거의 17,000개 정도가 있거든요. 네. 경기도 파주만 지금 한 175개가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도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이렇게 토지도 있고 종류별로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시세 조사를 일단 해가지고 지금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가격보다 낮게 평가돼 있다. 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시세 차익을 계속 보는 구조죠. 근데 여기가 괜찮아 보인다 싶어서 직접 방문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컴퓨터로 미리 좀 서칭을 하고 네네네. 여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네. 어떤 기준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네. 지하철 역세권 주위에 학교가 있는지 초품화라고 하죠. 초등학교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면 부모님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파주인데 여기 카페만 보더라도 사실 주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변이 휑해요. 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인터체인지 이런 카페를 올 수 있는 방문객들 비중이 얼마나 될지. 근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뭐 학교나 지하철역이나 네.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네. 투자를 안 하는, 경매를 안 하시는 분들도 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네. 찾아보고 다들 알 정도의 정보가 공개된 거면 이미 가격이 다 올라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경매 같은 경우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네. 명도라고 해가지고 내가 낙찰을 받아도 그 안에 세입자라든가 집주인이 있으면은 네. 나가라고 이제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대학가는 법적인 절차로 진행을 해야 돼요. 네네네.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 안 나가고 버틸 수도 있고. 네, 왜냐면은 부동산 통해서 그냥 거래를 하면은 이날 나갈 거니까 지금 살고 있는 분들도 이날 나가주세요라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경매는 오로지 이걸 내가 다 해야 돼요. 네, 대화가 안 되면 나가는 그 법적 절차를 그러다 보니까 뭐 말을 심하게 하시는 분이라든가 대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확률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해봐야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싸게까지는 낙찰을 받지 않고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보다는 싸게 받을 수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싸게 받냐 이거는 좀 다르지만은 그럼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하면서 네. 뭐 실제로 험한 말을 듣거나 경매 낙찰을 받고 네. 좀 힘들었던 경험도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없었고 이런 물건을 보면 임장을 가거든요. 소위 말해서 임장이라는 게 이제 네. 집을 보러 간다는 거죠. 집을 보러 갔다가 이제 문은 두들겼는데 조폭 아저씨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빡빡이 아저씨 있죠. 빡빡이 아저씨. 조폭이 아니고 그냥 험상궂게 생긴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의 조폭급이었죠. 이제 빡빡이 아저씨의 여름이었는데 뭐라고요? 스님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란닝구라고 하죠. 란닝구라고 하고 이제 안에 그 굉장히 많은 문신들이 있었거든요. 빡빡이? 예, 완전 빡빡이. 스님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 목소리 굉장히 걸걸했어요. 예,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예, 꺼지라고 하고 문 닫고 그냥 문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럼 꺼지셨나요? 그냥 꺼져야죠. 예, 그냥 만약에 입찰을 했는데 그분이 안 나가면 이제 법적인 절차로 진행을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나가긴 나가는데 네.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죠. 넉넉히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 기간을 내가 버틸 수 있냐의 싸움인 거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집을 살 때는 대출을 받아서 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에 그 이자가 나갈 거고 좀 부대 비용이 조금 나가거든요. 그런 것까지 이제 내가 버틸 수 있냐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이걸 하신 지는 그럼 얼마나 되신 거예요? 경매를 한 거는 한 3년 좀 넘은 것 같아요. 경매로 들어온 지는? 네, 원래는 소위 말하는 갭 투자라고 하죠. 그냥 네. 부동산 가서 뭐 돈 주고 전세 끼고 사고 이런 거를 좀 하다가 경매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경매를 좀 싸게 살 수도 있고 경매를 보다 보면 내가 모르는 지역들도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내가 좀 억지로 보게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토지나 공장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확실히 싸게 살 수 있어요. 왜냐면은 토지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를 하면은 되게 진입점이 크게 느껴지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확실히 싸게 살 수 있어요. 토지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보다 훨씬 더. 그래요? 네네. 오늘 토지 공장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따 이제 여기 파주에도 정말 수많은 공장들이 있거든요. 네네. 공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여기 근처에서 어떤 식으로 공장을 봐야 되는지. 대표님 저희 네. 나와봤는데 네네네. 여기 왜 여기까지 온 건가요? 여기 보시면 뭐 있죠? 그냥 땅밖에 없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여기 뒤쪽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공장지대예요. 네. 그래서 이쪽 공장이 엄청 많거든요. 공장 위치도 중요한데 공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입지거든요. 도로에서 IC 근처에 입구예요. 그래서 여기 파주가 이쪽에 보시면은 그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뒤쪽 보시면은 이 제2 외곽순환도로가 근처에 생겨요. 이제 아마 제 기억으로는 내년 후년이면은 다 이제 완공이 될 거거든요. 컨펌 난 건가요? 네, 이미 공사에서 다리가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보통 하다가도 중간에 멈추는 경우도 있잖아요, 작업이. 지금 거의 다 됐어요. 아. 네, 거의 다 돼서 이제 실제로 가보시면은 이거 조금 있으면 개통 되겠는데 이 생각 드실 거예요. 네. 이렇게 봤을 때는 똑같은 그냥 땅이거든요. 그럼 이 땅이 그 신분이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땅에는 뭐 공장을 지을 수 있다. 이 땅에는 농사만 지어야 네. 된다. 뭐 모텔도 지을 수 있다. 이런 등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장 지을 수 있는 땅이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계획관리지역이란 땅이에요. 네네. 계획관리지역에 인터체인지 차로 한 5분 거리 이 정도 안쪽에 땅을 사거나 공장을 사면은 최소한 손해는 안 봐요. 그래요? 최소한. 네, 최소한. 근데 이미 그런 것들은 다 네. 정보가 나왔고 이미 네. 공개가 돼서 네, 아까 네. 여쭤본 것처럼 네. 가격이 다 이미 올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어느 정도 올라는 있죠. 올라는 있는데 이게 개통이 되거나 개통이 되면 이용을 해본 다음에 좋다는 걸 알고 또 와요. 맨 처음에 구하실 때는 실제로 도로가 개통이 돼서 이용을 해보니까 좋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 지역까지 오시는 거죠. 근데 공장 투자를 하려면은 네. 애초에 금액이 좀 많이 들 것 같은데 그게 네. 대출이 잘 나오나요? 경매 기준으로 해도 한 70에서 80% 정도까지도 나오고요. 한 거의 7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인터체인지 근처에 네. 입지가 좋은 토지다. 이러면은 거의 한 70% 정도는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표님은 어떻게 이 투자, 네. 이 부동산이나 이 토지 네. 투자를 네.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제가 좀 10대 때는 뭐 나름 이제 좀 잘 살았거든요. 그때 10대 때? 예, 뭐 소위 말하는 뭐 강남 8호권이라고 하죠. 예, 진짜요? 예,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한 초중고 다 나왔어요. 저는 예, 한 15년 살았거든요. 그럼 애초에 자금이 빵빵하셨네. 근데 제가 20대 때 집이 부도가 났어요. 아이고. 예, 그래서 저는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부도가 나셔가지고, 네. 제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제 그때 공부를 좀 했다가 준비하던 시험도 떨어져서 제가 취업을 30살에 했어요. 네. 직장 다니면서 투자하고, 뭐 현금 흐름도 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한 2배 만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집에 부도 좀 거의 다 해결했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조금 더 경제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때 당시에 좀 잘 사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다 했어요. 네, 그랬는데 저도 당연히 처음에 아파트를 시작을 했죠. 네. 아파트 빌라 뭐 주택으로 하다가 좀 토지를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땅 부자라는 말은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렇죠. 아파트 부자라는 말은 그렇게 많진 않죠. 토지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토지가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게 물리면 크게 물려요. 그래요? 예. 리스크가 크구나. 공부를 안 하면 리스크가 커요. 공부를 했을 때 네. 저희가 이제 토지나 이런 거 말고도 네. 흔히 많이 하는 주식이나 맞아요. 이런 것도 공부를 한다고 해도 네.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공부라는 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론적인 공부도 공부지만은 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현장을 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분야에서 돈을 버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보라고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고 싶어도 안 네. 만나주면 어떡하죠? 돈 주고 만나면 되죠. 예, 돈 주고 만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얼마면 만날 수 있을까요? 편하게 연락 주세요. 여기만 보더라도 제가 여기도 왔었거든요. 이 네. 꽃집. 네. 여기? 네, 보면 이게 되게 비닐하우스예요. 네. 근데 사람도 엄청 많고요. 여기 땅값이 엄청 비쌉니다. 네. 비싸다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네. 여기 파주잖아요. 네, 맞아요. 땅값이 비싸다고요? 진짜 안 믿겨요. 파주라고 하면 보통 무슨 생각하시죠? 파주 북한. 그렇죠. 북한 얘기하죠. 근데 이제 그 토지라든가 공장 같은 거 이제 많이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시세 상승이 굉장히 꾸준하게 올라가요. 실수요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생겼고 제2 외곽순환도로가 내후년 정도면 거의 다 개통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접근성이 더 좋아지는 거죠. 소위 말해 북한이랑 관련이 있는 데는 저기 DMZ 쪽, 네. 그쪽이 그런 거지. 서울 접근성이 그나마 괜찮은 이런 도로랑 관련이 있는 데는 토지 가격은 굉장히 비싸요. 생각 이상으로. 네. 그래서 공장 같은 경우는 이런 진입도로도 잘 보셔야 돼요. 왜요? 이런 진입도로가 넓어야 큰 트럭도 들어올 수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진입도로가 그냥 승용차 한 대밖에 못 들어온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안 쓰더라도 임차를 구하고 싶다. 네. 그럼 임차인은 도로가 넓은 데를 원하겠죠. 뭐 물건 적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건너편에서 차가 올 때도 네. 내가 비켜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저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장을 오시면 꼭 개가 있어요. 개가 강아지가 저렇게 강아지. 개를 저렇게 풀어놓더라고요. 가끔씩 보면 공장에. 예. 그래서
예전에 저한테 오는 거 같죠? 예전에 경매 때문에 공장 입장 갔을 때 개를 풀어놔가지고요 입구에다가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도 있고. 대표님처럼 그렇게 보러 오는 분들이 많아서 막으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러신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강아지가 있으면 땅값에 영향을 주나요? 아니 땅값이랑 상관이 없고요. 그냥 무서워요. 막 울부짖더라고요. 이거 귀여운 개들인데 그 거의 근데 일로 와. 그럼 보통 몇 군데를 돌아다니시고 계약을 보통은 저는 그래도 공장 투자를 하고 싶다, 토지 투자를 하고 싶다. 저는 최소한 50군데는 보라고 해요. 왜냐면은 용도, 입지, 도로 이런 거의 기준이 너무나도 좀 천차만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감이 올 때까지는 최대한 많은 것을 보라고 해요. 최대한. 그래야 내가 어떤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이거는 좋다, 안 좋다를 최소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네네. 뭐 지금 소유하신 게 그럼 네. 총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지금? 주택 기준으로는 그래도 한 10개 이상은 되는 것 같고 네. 토지는 한 2,000평 되는 것 같아요. 2,000평이 상당히 크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사다 보니까 많이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계속 모아가고 있어요. 땅 많으신 분들은 들었을 때 2,000평이 그렇게 안 커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어떠신가요? 뭐 그러니까 글쎄요. 근데- 뭐 네. 예, 에버랜드가 몇 평이지? 몇만 평? 에버랜드는 몇십만 평일 거고요. 총 자산을 여쭤봐도 되나요 그러면? 총 자산이요. 그러면 대충 얼추 어느 정도 선이다라고 그냥 뭐 예측이라도. 저번에도 그냥 대충 계산해 봤는데 그래도 한 40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그게 네. 원래 그렇게 자산들이 있으셨나요? 저 아예 마이너스였죠. 아, 그쵸. 저는 마이너스 통장 받아서 투자를 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뭐 죽기 살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바로 그럼 그때 이제 마이너스고 힘들 때 바로 투자에 뛰어드신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일 하셨었나요? 직장 다니면서 했어요. 아. 네, 직장 다니면서 퇴근하고 임장 가고 주말에 임장 가고 그리고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 수업도 많이 듣고 좀 경험자 얘기 많이 들으면서 투자하고 저는 한 번에 많이 투자한 건 아니고 1년에 꾸준히 매년 꾸준히 그냥 투자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꾸준한 투자를 하라고 해요. 뭐든지 뭐 투자도 그렇고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도 거의 매일 올리고 있거든요. 인스타도 그렇고 이제 꾸준히 하는 걸 중요시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예. 게 여기가 그 예. 다리 짓는 곳이겠죠? 예, 여기가 이제 제2외곽순환도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고 뒤에 보시면은 뭐 건설공사라고 써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인터체인지 이제 인근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 2년 정도 뒤면 여기에 이제 인터체인지가 생기면서 위에 다 이제 지어질 거예요, 고속도로가.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네. 이제 오를 걸 알고 좋은 네. 자리인 걸 알면 네. 그 토지 주 입장에서도 네. 좋다는 걸 알 텐데 네. 굳이 팔까요? 이거는? 파는 데는 근데 개인 사정이, 예를 들어 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한 10억 주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그럼 어떡할까요? 땅을 팔겠죠. 그런 가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개인 사정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사정들을 다 얘기해 주시나요? 얘기해 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는데 여기저기 다녀보면은 어떻게 알게 되더라고요. 또 이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일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럼 이제 누구 아들 몇째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기도 하더라고요. 아름아름 소문 들어가지고. 네. 혹시 들었던 사정 중에서 네. 가장 인상 깊었던 사정이 있어요? 인상 깊었던 사정이요? 거의 다 근데 보면은 아들이 사고 쳐서 나오는 게 많고요. 사고 쳐서? 아들이 사고 쳐서 메꿔줘야 돼서. 보통 그런 경우가 많지, 뭐 결혼 자금으로 대준다 이런 거는 별로 못 받고 보통 사고 쳐서 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급하게 내놓는 급하게 내놓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예. 우리나라가 그리고 네네네. 이제 저출산도 심각하고 맞아요. 사실 10년, 20년 뒤면 인구 감소가 극강으로 맞아요. 떨어진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러면 사실 좀 지금 올라와 있는 건물들은 많고 하니까 여러 변화가 있지 네.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저는 수도권 위주로만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왜냐면은 인구가 거의 계속 몰릴 거거든요. 인구가 감소될수록 저는 입지가 더 좋은 데만 하라고 해요. 결론적으로는 약간 지방에서도 소멸도시 위기급 있지, 인구가 적은데 네. 거기서부터 조금씩 감소를 할 거고,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 보면은 신문에도 나오고 뭐 그러지만은 이민 정책도 조금씩 하려고는 해요. 그래서 인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완전 급격하게까지 감소는 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이런 사례를 저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선진국 사례를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최대한 인구를 어떻게든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네. 그거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이민 정책이긴 하죠. 일반적으로. 이민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렇긴 한데 현실적으로 뭐 돈을 많이 주거나 돈을 많이 줘서 출산을 많이 하게 하거나 네. 이민 정책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중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 예전에 부도나고 네네. 힘드셨을 때 네네. 그때 그러면
빚은 얼마 정도? 그때 빚도 그렇고 제가 그때 이제 서초구에서 좀 오래 살다 보니까 지금 시세로 치면은 일단 뭐 아파트 하나만해도 한 20억 넘거든요. 네, 좋은 아파트는 한 30억까지 가요. 그러면 일단 그 정도 날려먹었고 부도까지 하면은 뭐 아버지 어머니 금액까지 하면은 일단 억대는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어떻게 아름아름 이렇게 해결을 해가지고 지금 다 해결하신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거의 다 해결을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네네. 네네. 해결을 해주신 건가요? 제가 해결을 다 했어요. 직접? 제가 직장 다니면서 투자도 하고 부도 났으면 이제 그 해결한 절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 여기저기 전화해서 물어보고 저희 어머니는 1등 신용등급 1등급이 됐어요. 신용불량자에서 이제 해결을 하니까 신용등급 1등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신용불량자 회원분도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효자하시네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부모님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기도 하고 미안해하기도 하죠. 그렇죠. 미안한 마음이 더 크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방법은 다 있습니다. 네. 오늘 네.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듣고 네. 투자에 대한 좀 네. 그 깨우침이 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 요즘에 사실 다들 이제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뭐 직장 다니시는 분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도 그렇고. 근데 계속 좀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날이 계속 올 거거든요. 뭐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하루하루 좀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저는 꾸준히 하면은 잘하는 날이 언젠가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루하루 꾸준히 하시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